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어업 생산 관리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구 재료의 규격 표시에 관한 문제로 화학 섬유 굵기 단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구 재료의 규격 표시에서 나일론 단섬유의 굵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데니어입니다. 나일론과 같은 화학 섬유의 단섬유 굵기는 데니어 단위로 표시합니다. 데니어는 9,000m 길이 실의 무게를 그램으로 나타낸 값으로 숫자가 클수록 굵은 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10 데니어는 9,000m 길이의 실 무게가 210g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텍스는 1,000m 길이의 실 무게를 그램으로 나타낸 단위로 SI 단위에 가깝고, 카운트는 면사 같은 천연 섬유에서 주로 쓰이는 영국식 번수, 메트릭 카운트는 미터법 번수로 모직물 등에 사용됩니다. 어구 재료의 굵기 표시에서는 화학 섬유의 데니어가, 천연 섬유의 카운트가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구 분류 체계에 관한 문제로 사용 방법별 분류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구의 분류 중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표층 어구입니다. 어구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는 능동어구, 수동어구, 고정어구로 구분합니다. 능동어구는 트롤이나 선망처럼 어구를 능동적으로 움직여 어획하는 방식이고, 수동어구는 자망이나 통발처럼 어구를 설치해 두고 어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이며, 고정어구는 정치망처럼 일정 장소에 고정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표층어구는 어구가 작동하는 수심에 따른 분류로 표층, 중층, 저층 어구로 나뉩니다. 따라서 표층 어구는 사용 방법이 아닌 사용 수심에 따른 분류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그물감 재단에 관한 문제로 행잉 레이쇼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물감의 재단에서 성형률이 0.7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그물감 길이의 70%로 줄여서 달았다입니다. 성형률, 즉 행잉 레이쇼는 그물감의 원래 길이에 대해 뜸줄이나 발줄에 어느 정도 비율로 줄여서 달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성형률 0.7은 그물감 원래 길이의 70%로 줄여서 부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성형률이 작을수록 그물감이 많이 줄어들어 그물코가 펴지지 않고 주머니 모양이 깊어지며, 성형률이 클수록 그물감이 펴져 평면적인 형태가 됩니다. 어종과 어법에 따라 적절한 성형률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선망류는 0.7 내외, 자망류는 0.5 내외로 설계합니다. 이 비율은 어획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어업 생산관리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망어법에 관한 문제로 망목 크기 결정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망어법에서 망목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목표 어종의 크기입니다. 자망어법은 어류가 그물코에 머리를 들이밀고 통과하려다 아가미가 걸려 빠져나가지 못하는 원리로 어획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망목 크기는 목표 어종의 크기에 정확히 맞춰야 효과적입니다. 망목이 너무 크면 작은 어류가 빠져나가고, 너무 작으면 큰 어류 머리가 들어가지 않아 어획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 어류 둘레의 약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의 망목 크기를 사용합니다. 또한 망목 크기는 어획자원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어린 개체를 어획하지 않도록 법령으로 최소 망목 크기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조업 수심, 조업 시간, 해류 세기 등도 영향을 주지만 망목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어종 크기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망어법에 관한 문제로 트롤어법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트롤어법 중 트롤어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선박이 이동하면서 그물을 끌어당긴다 입니다. 트롤어법은 대표적인 예망어법으로 선박이 일정한 속도로 항행하면서 어선 뒤로 트롤망을 끌어당겨 어획하는 방식입니다. 그물 입구에는 오터보드를 부착해 좌우로 벌리고, 부자와 침자로 수직 입구를 형성하며 선박 동력으로 어구를 끌어 어류를 자루그물로 모으는 구조입니다. 저층, 중층, 표층 어종 모두 어획 가능하며 어선의 속도와 그물 깊이를 조절해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위치에서 조업하는 것은 정치망이나 자망의 특징이고 어류를 둘러싸서 포획하는 것은 선망어법의 특징이며 미끼를 사용하여 어류를 유인하는 것은 낚시어법이나 통발어법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트롤어법의 핵심 특징은 이동 중 그물을 끄는 것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선망어법에 관한 문제로 어군 포위 순서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선망어법에서 어군을 둘러싸는 순서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어군 발견 후 포위, 조임, 양망입니다. 선망어법의 표준 조업 순서는 첫째, 어탐기와 소나 등으로 어군을 발견하고 둘째, 어군이 흩어지기 전에 신속히 선망으로 어군을 둘러싸 포위하며 셋째, 그물 아래쪽에 조임줄을 당겨 그물을 봉투 모양으로 조여 어류가 아래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넷째, 어획물을 갑판으로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순서가 어긋나면 조업이 실패하는데 어군 발견 전에 포위하거나 조이는 것은 무의미하며 포위 전에 조이면 그물이 부분적으로만 펴져 어획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각 단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어획 성공률이 높으며 숙련된 선장의 판단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표준 순서는 어군 발견, 포위, 조임, 양망이며 정답은 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어업 생산관리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업 생물 분류에 관한 문제로 플랑크톤의 특징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업 생물의 구분에서 부유 생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유영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입니다. 부유 생물, 즉 플랑크톤은 물의 흐름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하는 생물군으로 유영 능력이 없거나 매우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헤엄을 칠 수 있어도 해류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떠다니기만 하는 생물들이 모두 플랑크톤에 속합니다. 물속에 떠서 생활하며 식물 플랑크톤과 동물 플랑크톤으로 구분되고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으로 유기물을 생산해 해양 생태계의 1차 생산자 역할을 하며 모든 해양 먹이망의 기초가 됩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을 먹어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유영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은 자유유영 생물인 넥톤의 특징이며 플랑크톤과는 정반대입니다. 넥톤에는 대부분의 어류, 오징어, 고래 등이 속합니다. 따라서 플랑크톤 특징이 아닌 것은 2번이며 플랑크톤과 넥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류 연령 측정에 관한 문제로 경성 부위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류의 연령 측정에 사용되는 경성 부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근육입니다. 어류의 연령은 성장 과정에서 연륜이 형성되는 경성 부위를 통해 측정합니다. 비늘은 어류 체외에 있는 경성 구조로 매년 연륜이 형성되어 연령 측정의 전통적 방법이며 채취가 쉬워 많이 사용됩니다. 이석은 어류 내이에 있는 탄산칼슘 결정체로 일륜과 연륜이 모두 형성되어 가장 정확한 연령 측정에 사용됩니다. 척추골은 일부 어종에서 연륜 분석이 가능해 활용됩니다. 또한 가시뼈, 등뼈, 세파골 등도 일부 어종에서 사용됩니다. 반면 근육은 연성 조직으로 연륜이 형성되지 않아 연령 측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육은 생물 표본 분석이나 종동정, 화학 분석에는 활용되지만 연령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연령 측정에는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성장 흔적을 누적하는 경성 조직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근육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류 산란 형태에 관한 문제로 데머서 레그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산란 형태에 따른 어류 분류에서 분리부성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해저에 가라앉는다입니다. 어류의 알은 비중과 산란 방식에 따라 분리부성란, 침성란, 부착란, 태생 등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부성란, 즉 데머서 레그는 알의 비중이 해수보다 무거워 산란 후 해저에 가라앉아 부화하는 알을 의미합니다. 대구, 가자미류, 명태 등 저층 어종이 주로 이런 형태의 알을 낳습니다. 이런 어종은 산란장이 깊은 해저 영역에 위치하며 자원 관리 시 산란장 보호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유성 알, 즉 펠라직 에그스는 해수보다 가벼워 표층에 떠다니는 알로 대부분의 회유성 어종이 이런 알을 낳습니다. 부모가 입에서 보호하는 것은 일부 시클리드 등 보호 본능 어종에서 나타나는 별개 형태이며
체내에서 부화하는 것은 난태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분리부성란의 특징은 2번 해저에 가라앉는다이며 어종별 산란 형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